2026년 3월 28일 토요일입니다. 오늘은 26년의 13번째 주고 날씨는 따뜻하네요. 자, 이번 주는 역시 안 좋았습니다. 역시 안 좋았고, 이번 주는 구글의 테라콘트 이야기가 있었고, 여전히 지정학적인 위기 많이 있죠. 이런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. 타코하고 잠깐 10일간 여유를 주고 이랬지만 이제는 믿지도 않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. 그래서 금요일장에 미국장은 투매가 나왔습니다. 전부 다 이제 거의 S&P 500, 나스닥 다우가 많이 빠지면서 조정장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이죠. 또 하나 악재 중에 하나가 이제 엔트로픽에서 보안 관련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좀 있는데, 요것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. 보안 관련주들이 굉장히 안 좋아졌죠. 그렇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승을 하면서 월요일장의 한국 증시는 반도체 위주로 상승을 하느냐, 아니면 글로벌 증시를 따라가느냐 하락하느냐,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엔트로픽 보안주에 대한 걸 좀 보면 클로드 미토스 이런 게 있나 봐요. 전 잘 모릅니다. 보안주가 많이 하락을 했다. 이게 지금 AI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하나씩 뭔가 한쪽 섹터가 망가지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죠. 자, 그리고 우리가 한 10% 정도 빠지는 걸 우리가 조정장이라고 부르는데, 여기는 지금 1, 2년에 한 번 발생한다고 되어 있지만 제 체감상 1년에 한두 번은 꼭 이런 경우가 있다. 그때가 어떻게 보면 어떤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. 저는 한 15%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 거고요. 한 25% 이상 넘어가 버리면 이제 하락 약세장인 거고, 더 많이 폭락한다면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.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? 그렇습니다. 똑같은 이야기가 써져 있는 장표고요. 자, 코스피의 어떤 차트 모양을 보면 한 1, 2, 3, 4 거의 한 4주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. 추세적으로 상승할 만한 기운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. 다행인 건 금요일장에 이렇게 좀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좀 됐기 때문에 월요일장에 조금의 기대는 있을 수도 있겠다. 주말 사이에 특별히 더 악재만 없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일주일 동안 외국인이 약 13조를 팔았죠. 3개월 동안 외국인이 거의 60조 가까이, 60조 맞죠? 50조인가요? 50조 가까이 팔았는데 한 달 동안 한 35조를 팔았어요. 이게 환율 문제일 수도 있고, 어떤 우리 증시가 너무 높아서 이익 실현을 한 것일 수도 있지만, 돌아서지 않는다면 개인이 지키기에는 한계가 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. 개인이 무너질 때가, 그때가 다시 장이 반등하는 기회가 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. 아무튼 이번 주에는 5.92% 하락을 했습니다. 코스피가. 코스닥 역시 금요일장에 조금 상승 마감을 했죠. 일주일 동안 괜히 많이 샀지만 3달 정도를 보면 역시나 외국인이 13조 정도를 샀고요. 개인은 한 10조 정도를 판 코스닥입니다. 코스닥은 위에서 좀 머무르고 있다. 아직도 상승할 수 있는 기운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.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일주일 동안 1.72% 하락했습니다. 다시 한번 그래프를 보면 한 4주 정도 하락했는데, 그동안의 조정 장세를 좀 보면 한 8주, 한 2달 정도, 이런 정도, 좀 길면 2달 이상 갔었지만 최근에는 한 2달 정도의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한 4월 말까지는 이런 흐름이 계속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. 코스닥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뭉침을 줬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는 금요일장에 조금은 안 좋았습니다.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고, 하락했다가 이 차트를 좀 보면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했다 다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인데, WJ 반등이 일어날지 아니면 조금 더 횡보할지는 봐야겠고요. 다만 이게 지금 외국인들의 어떤 포지션을 보면 계속해서 보유율이 떨어지고 있죠. 지금 이게 최저치를 갱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. 48.73%까지 보유율이 떨어졌다.
이렇게 된 데는 아무래도 환율 영향이 저는 크다고 보고요. 반도체에 대한 피크아웃 이야기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계속해서 부유를 낮출 수는 없을 것 같고 언젠가 돌아설 텐데 그 언젠가가 50선이냐 구름이냐 아니면 주봉상 20선이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. 죄송합니다. 아시아 증시는 좋지 않았습니다. 전부 다 하락했고요. 그래도 금요일장에는 전부 다 조금은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미국 증시는 우리랑 아시아랑은 반대로 전부 다 하락 마감을 했어요. 아무래도 이제 좋지 않다. 진짜 미국장을 저희가 요새는 계속 하락하니까 재미없으니까 이런 공부도 많이 하지는 않죠. 앞서 봤던 것처럼 엔트로픽, 이란 전쟁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으면서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트럼프가 뭐라 그래도 잘 믿어주지 않는 분위기가 좀 있다. 자, 아침 일찍 캡처한 비트코인이지만 조금 타올랐던 불씨를 다시 꺼트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. 우리는 비트코인을 MVRBG 스코어를 기다리면서 조금 더 홀드하고 기다려보는 작전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금현물은 3연속 하락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상승하리라 생각을 했는데 종가에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소폭 상승하면서 거의 종가에 저번 주랑 비슷하게 끝났다. 우리나라 금연물은 조금은 하락한 채로 마무리가 됐죠. 자, 20선을 탈출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의미 있는 걸 보고 매수를 하든지 지금은 거의 일부 매도해야지만 되는 구간인 건 맞죠. 자, 환율도 좀 쉬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번 주까지 상승을 하고 있네요. 1508원 1500원이 정말 뉴노멀이 되는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이유로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가지 않나 이렇게 보죠. 조금 정체가 됐기 때문에 좀 하락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정책에서도 좀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거 보니까 분위기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. 인덱스는 다시 100 안으로 들어왔고요. WTI는 역시나 계속 높습니다. 당분간 이러한 이슈가 끝나지 않는다면 120불, 150불 상상을 안 할 수가 없겠죠. 하락하기를 기대하기가 조금은 힘들 것 같습니다. 극적인 휴전, 전쟁 종결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 말이죠. 10년물 역시 4연속 급하게 상승해서 거의 4.5 근처까지 가버렸죠. 다시 이제 인플레이션 걱정해야 되는 거고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. 금리 인상을 생각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죠. 공탐지수가 10으로 와버렸어요. 계속해서 하락해서 공탐지수가 극심한 공포 쪽으로 와버렸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솔직히 증시는 좋지 않다. 이런 경우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한다면 TQQQ 정도 좀 더 심하면 SL 이렇게 3배 레버리지 정도를 불알 매수하는 전략을 해보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. 이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라오님의 무한매수법을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제 기준에서는 중립에 갔을 때 다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. 빅스가 30을 넘었습니다. 31.06 이번 주 굉장히 많이 상승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. 지금 시장에서는 주식을 하는 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. V코스피는 이미 25, 30 넘어서서 60이니까 이거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이 변동성이 심하고요. 구리 역시 금과 비슷하게 약간 정체 소폭 상승 이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고배당주 플러스 고배당주에 들어있는 30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할 종목을 찾아보는 건데 삼성화재 저 같은 경우는 삼성카드도 들어갔고 강원랜드도 들어갔고요. 요런 정도 강원랜드 들어간 지 오래됐으니까 삼성화재, 삼성카드 들어갔습니다. 이런 정도 보죠. 그리고 투자 성과를 좀 보면
저번 주가보다 17.64% 전략 수익이었다면 전략 자체가 14.97로 많이 하락한 모습이 보입니다. 다섯 종목 평균도 11.45에서 8.08로 좀 많이 낮아졌죠. 대형주가 많이 빠진 게 보입니다. 대형주가 정말 안 좋습니다. 비트코인도 좀 많이 빠진 게 보이는군요. 지금은 스파이 추세가 좋지 않아서 주식을 하기에는 좋은 때가 아니다. 팁스코어도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주식을 잠깐 쉬고 있는 게 낫다, 이렇게 보이죠. 지금 코스피 추세 점수도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모든 양장 모두 주식을 좀 쉬는 게 좋을 때가 올 수도 있겠다. 조정장인가 보다, 이렇게 생각하십시오. 이럴 땐 분할 매수 하시는 게 좋다고 설명을 드린 거죠. 저희 같은 전략들의 수익률 그래프 역시 전부 다 하향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. 지금은 좋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. 자, 금요일장에 52주 DD랑 종목 수익들을 좀 보면 금요일장에 LS, 삼성전기, 일렉트릭, HD 현대 이런 종목들 좀 빠졌고요. 저 해지적으로 걸었던 두 종목도 역시 망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특별한 게 보이질 않네요. 크게 관심 없습니다. 요즘 지금 버티는 게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으니까요. 리밸런싱이 다음 주가 이제 리밸런싱 주간이 되겠죠. 다음 주 수요일쯤에 리밸런싱 영상을 올릴 텐데 조금씩 너무 많이 하락할 때 조금씩 사보는 종목들이 있기는 합니다. 이번 달 말까지는 리밸런싱을 조금씩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긴 넘어가고 요런 정도로 하고 마무리할까요? 하나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, 지금 제가 노트북 LM이라는 구글의 그런 프로그램을 돌려보고 있는데 이러한 똑같은 자료를 줬을 때 노트북 LM에서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영상들도 한번 올려볼 생각입니다. 기대해 주세요. 자, 여기까지 합시다.